오늘은 수원 마지막 단원이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건 뭐냐 하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등차 수열을 써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A에는 3n 더하기 4다 라고 해보면 이거 A1은 3이고 아니죠 4고 7이네요. 시작부터 삐걱삐걱 합니다. 그죠? A1은 7이고 A2는 10이고 A3는 13이다 처럼 요렇게 이제 진행되는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등차 수열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써줄 수도 있거든요.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 항에다가 3을 더하는 수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의 식은 그냥 뭐라고 썼다면 일반항처럼 이 수열이 이제 가지는 게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아래쪽의 식은 뭐냐면 그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식, 이 식이 됩니다. 네,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점화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점화식이 뭐냐 하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점화식들을 가지고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첫 번째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귀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귀납법은 뭐냐 하면 증명법입니다. 증명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서술형에서 뭐를 증명하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써야 되는 방법인데, 이거는 어떤 처음 항 A1의 증명, 그 이후 K가 증명, AK의 증명. 자, A1이 증명이 되고 AK가 증명이 되면 그 다음 항 AK 플러스 1까지 이제 증명을 시켰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1은 증명이 됐어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AK와 AK 플러스 1이 증명이 되면 어떤 항 하나가 증명이 되고 그 다음 항이 자동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A1이 증명됐을 때 A2가 증명이 되고 A2가 증명이 되면 A3가 증명이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미노 효과처럼 모든 항에 대한 증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컨셉의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귀납적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귀납적 정의는 일단 항과 항 사이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귀납적 정의가 있는데, 일단 크게 여러분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뭐 어떤 식의 점화식이 존재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건 방금 써드린 대로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공차를 이렇게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두 배를 해준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등차 중항에 관한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등차 중항에 관한 식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죠? 자, 등비 수열은 이렇죠. 뭐냐면 만약에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공비를 하나 이렇게 곱해서 공비를 하나 곱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이 수열이 이제 등비 수열이 되겠죠. 혹은 an 플러스 2 곱하기 an이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양가 쪽에 있는 양 끝 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의 곱이 가운데에 있는 항의 제곱이 된다 하는 등비 중항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등비 수열의 표현이겠고요. 그죠? 요까지 듣고 일단 기본 문제 15-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1은 1이죠. 그리고 A2는 3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 놓고 뭐 구해달라? 자, 요런 식을 성립시키는 이제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등차 중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항은 1, 그 다음에 3으로 갔으니까 1번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정도 생각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N의 10항 A10과 S10을 구하라. 자, 일단 초항 A는 얼마다? 초항 A는 1이다. 그 다음에 공차 D는 2다 정도가 알겠죠? 그럼 여기서 A10은 얼마입니까?
A10은 1 더하기 9D가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18에서 19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S10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S10은 자 1항이 얼마였죠? 1항이 1이었죠. 그 다음에 10항이 19였거든요. 자, 1 더하기 19를 내서 한개수 10을 쓰고 이걸 얼마로 나눈다? 2로 이렇게 나눠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죠? 이거 이제 100이겠네요. 그래서 S10은 19고 A10은 19고 S10은 100이다 정도를 구해봤습니다.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A1은 3이고 A2는 6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양 끝쪽에 있는 두 개의 곱이 가운데에 있는 놈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등비 중앙이니까 이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는 얼마다? A는 조항 3이다. 그리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2를 곱해놨거든요. R은 2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10번째 항 A10은 뭐다 하고 주면 얘는 3에다가 2의 구승을 곱한 3 곱하기 2의 구승이 되겠네요. 물론 계산은 가능합니다. 512, 2의 구승이 510이니까 3 곱하기 510이거든요. 크긴 하네요. 그죠? 그러면 1536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S10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등비수열 공식 갖고 한번 가볼게요. 2 빼기 1, 공비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초항이 3이었고 2의 10승 빼기 1 정도가 될 테니 얘는 3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10승이 1024죠. 1023을 곱한 게 되겠고 이거 두 개 곱하면 3069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1536과 3069가 정답이겠네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수열을 여러분이 만약에 관찰을 하셨어요. 이런 수열을 관찰을 하셨으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아래 위로 뒤집습니다. 네, 역수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이 an 더하기 1이 내려가니까 an이 되겠죠. 네, an 분의 an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이거 아래 위로 이렇게 역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an분의 an은 1일 테고 an분의 1이 되니까 a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얘에다가 1을 더하면 다음 항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건 등차긴 등차인데 뭐가 등차냐면 an이 등차가 아니고 an분의 1이 등차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인데 공차는 1이 될 테고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에 다음 더하기 n-1 정도가 되겠고 그러면 얘는 2분의 통분을 다 해볼게요. 통분을 다 해보면 2분의 자 1이고 더하기 n 올라왔으니까 2n 근데 빼기 2가 올라오니까 빼기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뒤집으면 an은 2n 빼기 1분의 2가 된다 정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정도는 이렇게 풀 수 있겠지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대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봤어요. 그러면 일단 넣으세요. 한 5개 정도 넣어보세요. 그리고는 규칙을 좀 관찰해보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한번 해볼게요. A1은 2예요. 그리고 A2는 여기 2가 1이 들어갔으니까 A2는 2죠. 그럼 A1 더하기 1분의 A1이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2가 되겠고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A3 한번 볼게요. A3는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을 넣으면 되니까 3분의 2 더하기 1분의 3분의 2 정도 되겠고 아래 위로 3을 곱하시면 2 더하기 3분의 2가 될 테니 이거 5분의 2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A4는 5분의 2 더하기 1분의 5분의 2니까 아래 위로 5를 곱하면 2 더하기 5분의 2가 나오면서 7분의 2가 답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순서대로 써보면 1분의 2, 자 이건 질서의 2를 여기다가 하나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5분의 2, 7분의 2. 그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다음이 9분의 2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유추가 가능할 거고 여기서의 AN은 아래쪽이 홀수로 올라가고 있으니 2N 빼기 1이겠고 위쪽은 2로 고정이구나
이 정도를 아마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풀어야 되는 활용 방법은 선생님이 두 번째로 풀어준 이 방법입니다. 네. 왼쪽 이 방법은 여러분이 문제 충분히 숙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15-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그 악수의 총 횟수를 이제 AN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귀납적으로 정의하여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게 귀납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N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N쌍의 부부가 각 참석자와 이제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의 총 횟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N쌍이 부부면 기본적으로 남편이 N명, 이제 부인이 N명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적어볼까요? 남편 N명, 부인 N명. 자, 남편 N명, 부인 N명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악수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전부 다 이 사람들끼리 악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총 2N명 중에 2명을 골라야 악수를 할 수 있으니 뭐 2NC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부인과 남편이 악수를 하는 상황, 지금 N쌍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N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N을 빼라, 그게 AN이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AN과 AN 다음 항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푸는 건 문제의 취지와는 좀 많이 벗어난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처럼 이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1명, 2명, 3명 쭉쭉쭉 와서 N명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만큼이 총 N명입니다. 자, 뭐 남편이라고 하죠, 여기를. 그러면은 아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아내도 여기에서 1명, 2명, 3명 쭉쭉쭉 와서 N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선 이미 악수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일어난 총 악수의 횟수가 몇 번이죠? 그게 AN번입니다. 악수는 지금 AN번 일어났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죠? AN 플러스 1은 요 N명 빼고 한 쌍의 부부가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악수의 횟수가 A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두 명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AN번 외에 몇 번의 악수가 추가되었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쉽습니다. 이 사람은 몇 번의 악수가 추가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만 혼자 2N번 악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혼자 2N번 악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악수를 하지 않으니 여기서 2N번, 여기서 2N번이 더 생기게 되고 우리의 A, 2N이란 건 아니죠. A, 2N이 아니고 AN 플러스 1이란 건 이 AN번의 악수에다가 4N번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A5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요 식에다가 숫자를 넘어가며 계산을 하면 되고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요게 귀납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가보면 A5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A1, A2 정도 한번 봐야겠죠. 자, A1 한번 볼게요. A1이 얼마죠? A1은 0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명 갖고는 악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2명이면 남편 안에 있으니까 악수가 안 돼요. 그럼 A2는 얼마입니까? 자, A2는 일단 몇 명이 악수를 한 상황이니 우리가 두 팀이 악수를 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악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와 그리고 요건 좀 헷갈리겠다, 그죠? 남편 1, 부인 1로 할게요. 여기 남편 2, 부인 2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죠. 총 몇 번의 악수가 됐죠? 총 4번의 악수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A1은 0이었거든요. 0에다가 플러스 여기 1 넣었으면 4, 그래서 4번이 된 거죠. 그럼 A3는요? A3는 요거 보시고 하시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거든요. 자, 뭐냐 하면 우리가 A2가 4였죠. 그럼 여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3을 여기 2를 여기 넣으시면, 네, 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12번의 악수가 됐겠고, A4는 그 12번에다가, 자, 여기 3을 넣으면 여기 12가 되죠. 그럼 12번이 추가되어 24번의 악수가 됐겠죠. 마지막입니다. A5는 그 24번에다가 여기 이제 4를 넣어서 16번의 악수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총 40번의 악수를 하였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 an과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써주는, 네, 관계식을 쓰시면 되겠다. 이게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4번입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부여되는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1단계를 통과하면 1점이에요. 네, 그렇죠. 1단계 통과에 2단계 넘어가고, 네, 뭐 2단계 통과에 3단계 넘어가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하면 그 전 단계를 통과했을 때 점수에 3의 n승 빼기 1배가 추가로 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때 n단계에 통과를 했을 때 점수를 an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점수를 통과했을 때 점수가, 네, b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n단계 점수를 통과했어요. n단계를 통과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얻은 점수는 몇 점이겠어요? 여기까지 통과했을 때 점수는 an점이겠죠, 뭐.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n 플러스 1단계를 통과했어요. 그럼 여기서 얻는 점수는 an 플러스 1점인데 이게 몇 점이냐면 그 전 단계를 통과한 점수에, 그 전 단계를 통과한 점수는 an점이죠. 3의 n승 빼기 1배가 추가예요, 추가. 그러니까 기존에 an점은 주고요. 거기다가 3의 n승 빼기 1의 an점이 추가로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다? 이거는 3의 n승 빼기 1에 1 더하면 3의 n승이니까 3의 n승 an이 되겠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점화식은 an 플러스 1은 3의 n승 an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만하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A5를 구하여라 이래 놨거든요. 그럼 2번. 자, 가볼게요. 여기서 A1은 얼마냐면 A1은 1점입니다. 1단계 통과하면 1점 주거든요. 그러면 2단계 통과하면요. A2는요. A2는 여기 1 넣어보시면 알거든요. 자, A2는 3 곱하기 A1이죠.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1승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네. 그러면 A3는요. A3는 여기에 2가 들어갔겠죠. 즉 A2에 3의 2승을 곱하라. 그러면 3의 2승을 곱한 3의 1승점이 되겠네요. 그죠? 뭐 1은 적으시나 마나. A4는 여기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의 3승을 곱한 A3니까 A3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A3는 뭐였죠? 3의 2승점 곱하기 3의 1승점이었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5점은요. A5점은 여기 이제 4를 넣으시면 3의 4승을 곱한 3의 3승, 3의 2승, 3의 1승점이 되겠고, 얘는 3의 10승점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직선 위의 점 P에는 다음 규칙을 따라 정한대요. 자, P1은 2고 P2는 3이래요.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Pn 플러스 2는 Pn과 n 플러스 1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런가 봐요. 그럼 이 외분식을 가지고, 네, 한번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여기를 an, 자, 이게 이제 pn이에요. 사실은 pn인데 x좌표가 an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쯤 뭐라고 주고 여기쯤 p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줍니다. 근데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면 한 요쯤 이렇게 찍힌다는 거거든요. 여기 3이고 여기 2고, 그래서 여기 뭐가 찍힌다? 여기 a에 n 플러스 2가 찍힌다. 요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an 플러스 2는 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3대2 외분이죠. 그러면 3 빼기 2가 분모에 들어와야 되겠고,
오늘따라 선이 너무 삐뚤삐뚤하게 그어집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요. 3 빼기 3대2 외분 공식이죠, 그죠? 그리고 3에다가 뭐 곱했어요? 3에다가 이거 크로스로 곱해야 되죠. 자, 이게 적어보면 an 플러스 1인데 이게 3대 2거든요. 근데 곱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그러니까 3에다가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2의 an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요걸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거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플러스 2an은 0이다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물론 뭐 쓰시기에 따라 이 식 안 바꾸고 3an 플러스 2는 3an 플러스 1 빼기 2an이라고 쓰셔도 아무도 뭐라고는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밑에 식이 사실 좀 편하겠죠. A5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자, 그럼 A5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것도 뭐 5항까지니까 대입으로 충분히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적어 볼게요. A3은 뭐죠? 3A2 빼기 2A1이죠. 근데 A2가 누구였냐면 3이었고, 그 다음에 A1은 2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 3은 9 빼기 2는 4에서 5가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그죠? 자, A4 한번 적어 볼게요. A4는 3A3 빼기 2A2죠. A3는 5니까 15. 그리고 빼기 A2는 3이니까 6. 이건 얼마다? 9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A5는 3A4 빼기 2A3인데, 자, A4가 9였거든요. 그럼 3, 9에 27 빼기 A3는 5였죠. 2, 5, 10. 그러면 17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17이겠다. 요 정도가 됩니다. 자, 15-6번입니다. 10% 소금물이 100g 들어있는 그릇이 있어요. 50g을 덜어내고 6% 소금을 50g을 추가하는 시행을 n회 반복한 후 소금물의 농도를 AN이라고 하자.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A1 먼저 구해볼게요. 자, 소금물 문제는 비커가 직방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네, 비커를 잘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10% 소금물. 항상 맨 위에는 농도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소금물의 양을 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금의 양을 항상 밑에 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자, 가볼게요. 자, 1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50g 덜어냈어요. 그렇죠? 그럼 50g 밖에 안 남잖아요. 네,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얼마를 추가했죠? 6% 소금물을 추가했습니다. 자, 6% 소금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50g 추가했다. 좋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새로 만든 소금물의 이제 시행이 한 번 시행된 게 A1이니까 A1의 농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A1%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100g이겠죠? 자, 가봅시다. 10%의 소금물 50g에 녹아있는 소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50 곱하기 100분의 10이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50 곱하기 100분의 6이겠고. 그러면 여기 녹아있는 소금물은 총 5g, 여기 녹아있는 소금은 총 3g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소금은 8g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쉽다. 그죠? A1%인데 100g 소금물에 8g이 녹아있대요. 그럼 A1은 얼마겠다? A1은 8이겠다라고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자,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 일단 우리의 지금 소금물이 AN%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0g이 있었는데 50g 덜어냈으니 50g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죠? 6% 소금물을 50g 더 넣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양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100g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농도가 AN 플러스 1%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100g이 될 테고. 자, 소금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50 곱하기 100분의 AN. 자, 더하기. 여기는 아까 3g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100 곱하기 100분의 A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요 상태면 아래 위로 이제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아래 위로 50이고 100이 이렇게 날아가면 2니까 아래 위로 2만 곱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래 위로 2를 곱해주시면 여기 AN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6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계산 결과가 AN 플러스 1인데 아까 2배 했으니까 2A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N과 N 플러스 1 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해달라는 게 A4 구해달래요. 그럼 일단 A2부터 구합시다. A2는 뭐죠? 2분의 1 A1 더하기 3이죠. 근데 A1 8이랬잖아요. 그럼 A1 8이면 2분의 1 8 더하기 3이니까 4 더하기 3은 7이겠네요. 그럼 A3 갈게요. A3는 2분의 1 A2 더하기 3인데 이거는 나름대로 뭐 2분의 1 곱하기 7 더하기 3이 되겠죠. 2분의 7과 2분의 6이죠.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죠? 2분의 13인가요? 이렇게 가겠네요. A4 이제 구하면 끝납니다. A4는 2분의 1 곱하기 A3 더하기 3인데 이거는 2분의 13에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기 3. 자, 그럼 얘는 4분의 13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25 정도로 문제가 풀리겠네요. 그래서 A4는 4분의 25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합하여 n개 있는데, 자, 뭐라 그랬냐면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물으면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뭐 사실은 뭐 흰 거 다음에 검은 거 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검은 거 다음에 검은 거 오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쪼개가지고 얘 항과 얘 항의 합이 뭐 다음 항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봐야 알아듣는 친구들은 좀 소수에 불과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다 쓰겠습니다. 냅다 쓸게요. A1 한번 가볼게요. A1은 한 개의 바둑돌만 놓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개의 바둑돌만 놓는 건 흰 하나 딱 놓던가 아니면 검 하나 딱 놓던가 해서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이건 두 개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쓰고 나중에 여기다가 그리든가 하지 뭐. 그죠? A2는 두 개의 바둑돌을 놔야 되거든요. 자, A2가 두 개의 바둑돌을 넣는 건데 흰색이 먼저 와요. 그러면 흰검도 괜찮죠. 검흰도 괜찮아요. 그리고 검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총 3개가 나옵니다. A2 3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A3 한번 가볼게요. A3는 3개 놔야 되죠. 자, 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이 있겠네요. 자, 이 상태로 흰을 하나씩 추가시킬게요. 그러면 흰검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검흰검이 있겠고, 검흰이 있겠네요. 그리고 흰을 2개를 놓게 되면 흰검흰밖에 답이 안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몇 개가 생긴다? 5개가 생긴다. A4 한번 가볼게요. 자, A4도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검부터 시작할게요. 검. 그리고 여기에 흰을 하나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흰검. 그리고 흰이 여기 오는 검흰, 검흰, 아니죠. 검흰, 그리고 검흰까지 이렇게 흰이 하나만 오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흰이 2개면 흰검이 있겠고, 흰검, 검흰이 있겠고, 검흰이 있겠죠. 자, 여기가 3개가 이렇게 있고 4개에 1개까지 추가해서 총 8개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얘와 얘의 합이 다음 겁니다. 그리고 얘와 얘의 합이 다음 거고요. 5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어서요. 얘하고 얘의 합이 그 다음 겁니다. 그럼 여기서 AN 플러스 2는 그 전 2개의 합이니까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1번의 답입니다. 이거 보신 친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그 전 2개의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그런 수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A7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A5는 뭐겠다? A5는 3, 4의 합이니까
13이 되겠고, A6은요. A6은 8과 13의 합이니 21이 되겠죠. 그럼 A7만 구하면 되네요. 13과 27의 합이니까 34가 될 테고, 요게 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제 Pn이 모든 자양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걸 증명하려면 두 가지 증명하면 된대요. 1일 때, n이 1일 때 성립, k일 때 가정,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이 2번 있죠. 위에 했던 거. 요거를 이용하여 증명해준다 정도로 조금 고쳐주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1일 때 성립했는데 여기서 K일 때 성립한다고 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엔 1이 성립하게 되면 2도 성립하고 2가 성립할 때 3도 성립하고 3이 성립할 때 4도 성립하고 이런 게 연쇄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15-8번과 9번이 대표적인데 15-8번은 방정식의 증명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호가 들어가니 아니면 부등호가 들어가니 정도의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 있는 방정식의 증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래요. 근데 이거 보시면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 n제곱까지 합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우리가 많이 쓰던 수열의 합공식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로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n이 1일 때 넣어보시면 좌변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자, 좌변에 1 한번 넣으시면 1제곱 끝이죠. 좌변은 1입니다. 그리고 우변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우변이 얼마냐면 우변은 6분의 1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이걸 계산하면 또 1이 나오죠. 지금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니까 n이 1일 때는 성립한다고 확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n이 k일 때 이거는 가정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쭉 해서 임의의 자연수 k까지의 제곱이 6분의 1에 k 더하기 1, 그 다음에 2k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임을 뭐만 하면 된다? 가정만 하면 됩니다. 자, 가정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n 플러스 1 때 증명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 식 자체를 쌤이 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에다가 별의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왼쪽이 뭐가 되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쭉 와서 k의 제곱까지 오고 거기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까지 해서 얘 다음 항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썼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6분의 1의 k에 k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2k 플러스 1까지 쓰고 그 오른쪽에 k 더하기 1의 제곱이 하나 더 들어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우변을 정리하게 되면 k 플러스 1로 묶이겠죠. 묶이고
6분의 1에 k에 2k 더하기 1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k 더하기 1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덩그러니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 k 더하기 1에 이걸 6분의 위로 다 올려보면 둘을 곱했을 때 2k 제곱, 둘을 곱했을 때 k 플러스 얘는 6 위로 올라오니까 6k 더하기 1이 될 테고, 이걸 인수분해해주면 k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6분의 k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2k 더하기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정리한 게 뭐냐 하면 6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더하기 3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1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 fn이라고 할까요? fn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값과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요게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정도라고 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증명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에 그 다음 항을 하나씩 더해 주시고, 혹은 뭐 식에 따라서 빼주실 것도 있겠지만 일단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더한 식의 결과물이 기존의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값과 동일하다 정도를 보여주시는 걸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15-9번은 한번 가볼게요. 15-9번은 부등식의 증명인데, 여기서도 나중에 증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n이 아까 전에 위에 뭐라 그랬냐면 n이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하고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위에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 라고 하는데, 그 부등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차적으로 증명이 다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경우에 당황하시냐면 f에 마지막에 k 플러스 1을 넣고 g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고 이게 이거보다 크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직접적으로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통 보셔야 되냐 하면 f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하고 g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얘보다는 작은데 얘보다는 큰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찾으셔가지고 얘가 얘보다 항상 큰데 얘는 또 얘보다 항상 크잖아 같은 걸 이용해서 간접 증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간접 증명이 필수적인데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는 0보다 큰 양수이고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2 이상이라 그랬으니 n이 2일 때부터 가봐야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전개를 해보시면 1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변은요. 우변은 여기 2를 넣은 거니까 1 더하기 2h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좌변이 h제곱이 들고 있고 그 다음 뒤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변이 지금은 더 크다라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1 더하기 얼마가 h의 k승이 그 다음에 1 더하기 kh보다는 크다라고 가정만 하시면 되겠네요. 가정만 합니다. 자, 3번은 이 가정된 식의 양변에 이제 1 플러스 h를 곱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k 플러스 1일 때 증명시켜야 되는 식을 한번 볼게요. 자, 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식을 한번 보면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k 플러스 1 여기 집어넣으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되는데, 지금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얘를 여기에 양변에 곱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나 보세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1 플러스 h에 1 플러스 kh를 곱한 게 될 텐데, 이걸 한번 잘 전개해 보면 얘가 kh 제곱에 플러스 1도 있고, 그 다음에 h로 묶으면 k 더하기 1에 h가 묶이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kh 제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k 더하기 1에 h 더하기 1보다는 이쪽이 크잖아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얘보다 이쪽이 더 큼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게 되겠죠. 얘가 이제 네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위에 적어드렸던 어떤 네모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큼이 증명이 되었으니, 네,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접 증명은 그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네,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보통은 증명해 줍니다. 부등식은 보통 이렇게 네모를 이용한 간접 증명이 필수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15-10번. 어느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에 pn이 있는데 pn이랑 pn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참이면 그 다음 게 또 참이래요.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얘나 얘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얘가 참이죠.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데 모든 자연수를 참으로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p1이 참이에요. p1이 참이에요. 그 p1이 참이면 p3이 참이 되겠죠. p3이 참이면 p5가 참이 되면서 모든 홀수가 다 참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2가 참이면 p4도 참이고 p6도 참이고 모든 짝수가 참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pn이 참일 때 pn 플러스 2가 참이 된다는 건 p1과 p2만 참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다 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pn 더하기 1이 참이었어요. 근데 pn 더하기 2가 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pn에 넣을 수 있는 게 제일 작아봐야 1이거든요. 그럼 n이 얼마일 때? n이 1일 때 한번 대입해 보시면 p2가 참이 되고, 그러면 p3이 참이 되죠. 그럼 p3이 참이 되면 얘에 의해서 p4도 참이 될 거고, 이러면 모든 자연수가 다 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죠. 누구죠? p1이 참이어야 된다. 자, p2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가 참이란 보장은 없었으니까 얘까지 참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2와 p1만 참이면 여전히 모든 자연수는 다 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1번 상황이든 2번 상황이든 관계가 없이, 1번 상황이든 2번 상황이든 관계가 없이 우리는 이제 p1, p2가 참이어야 그 모든 자연수가 다 참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수원 수학적 기납법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15단원이었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